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원래 A6400 추천 렌즈를 바로 다음날 업로드하려고 했었는데 1편, 2편을 촬영하고 편집하느라고 이틀 동안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자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한 12시간 넘게 잤더라고요. 이제 정신 차리고 추천 렌즈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손떨방이 없는 A6400을 영상과 사진, 만능으로 사용할 렌즈를 찾다가 마루타가 된 케이스입니다. A6400은 1650 렌즈팩, 135 렌즈팩, 그리고 바디팩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됐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제가 선택한 건 바디팩 단품이었습니다. 1650 렌즈와 18135 렌즈는 좀 아쉬운 밝기와 파워줌 기능 때문에 처음부터 바디팩을 선택했던 건데요. 그 덕분에 렌즈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며칠간 고민하고 찾아보던 끝에 선택하게 된 두 가지 렌즈는 18105G 소니 렌즈와 시그마 16mm f1.4 밝기의 렌즈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렌즈는 시그마 16mm f1.4 렌즈입니다. 참고로 저는 사진 촬영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진에서의 활용도나 이미지 퀄리티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18105G 렌즈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해서 무난한 편이라고 검증이 된 렌즈입니다. 손떨림 방지도 탑재하고 있고 실생활이나 여행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18105mm의 화각대인데요. GM 렌즈 바로 아래급인 G 렌즈의 해상력, 그리고 손떨림 방지 기능, 또 하나 파워줌 기능, 이런 기능들에 비하면 아마 가격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렌즈 밝기가 f4 밝기로 다소 어두운 편에 속하는 것과 최소 초점거리가 45cm, 그리고 망원일 때는 90cm 정도로 늘어난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영상 촬영용으로만 사용하고 광량이 풍부한 대낮에만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닐 텐데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건 아니겠죠. 저만 하더라도 실내에서 주로 촬영하는 편이고 밝기가 f4인 렌즈로 촬영을 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이 뒤편의 배경이 f4로 고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이 렌즈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A6400에는 없는 손떨방 기능과 파워줌 기능을 활용해서 주로 야외 촬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하게 됐던 건데요. 두 번째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렌즈죠. 시그마 16mm f1.4 DCDN이라는 모델인데요. 2017년 11월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렌즈입니다. 시그마 렌즈는 2006년도쯤인가 한번 구입해서 사용을 해봤다가 저렴한 가격 때문에 구입해서 사용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마감이나 아니면 이미지 퀄리티 때문에 크게 실망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뒤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지난해쯤 시그마에서 출시했었던 그 아트렌즈라는 걸 지인분이 사용하는 걸 한번 사용해 봤었는데요. 그 이후로 시그마 렌즈에 대한 예전의 기억이 완전히 지워질 정도로 엄청난 해상력과 퀄리티를 자랑하는 그런 렌즈로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 기억 속에서 6400에 어울릴 만한 렌즈를 찾다가 얻어 걸리게 된 케이스죠. 근데 생각보다 사용 중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는 A6400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감안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렌즈의 밝기가 f1.8 이내일 것, 두 번째로 환산화각이 35mm이거나 그보다 더 광각일 것. 이 두 가지를 적용하면 딱 두 개의 렌즈만 남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니의 카리사라고 불리는 24mm 1.8 렌즈와 시그마 16mm 1.4 렌즈입니다. 이 두 가지 렌즈 중에 시그마 16mm 렌즈는 반값에 렌즈 밝기도 더 밝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거든요.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방출하려고 마음먹고 선택했던 거죠.
지난 1편과 2편에서는 A6400이 유튜버처럼 영상을 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추천해 줄 만한 바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시그마 16mm 렌즈를 A6400에 마운트 해보고 나서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어도 사진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왼쪽이 시그마 16mm, 오른쪽이 소니 18105G 렌즈인데요. 크기는 18105G 대비 조금 더 작지만 다른 크롭 렌즈에 비해서는 그렇게 작지만은 않은 크기입니다. 시그마 16mm 렌즈의 외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수준의 준수한 퀄리티이고, 특히 초점링은 네이티브 렌즈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게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A6400에 마운트 했을 때는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시그마 16mm f1.4 렌즈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장점은 18105와 렌즈 밝기로 인한 셔터 스피드의 차이입니다. 촬영 조건은 조리개 우선 모드에 ISO 100. 첫 번째로 시그마 16mm 렌즈입니다. 초점에 고정하고 반셔터를 눌러보면 셔터 스피드가 30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똑같은 세팅에서 렌즈만 18105G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같은 초점을 맞췄을 경우 셔터 스피드가 10분의 1, 3초밖에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3초 정도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셔터 스피드죠. 두 번째 장점은 최소 초점 거리가 가져다주는 이점인데요. 이 18105 렌즈는 최소 초점 거리가 45cm이고요. 45cm를 최소 거리로 환산해 보면 대략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시그마 렌즈의 최소 초점 거리는 25cm거든요. 이걸 거리로 확인 한번 해보면 대략 한 이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가깝죠. 거의 준 매크로에 가까운 초점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사진을 PC로 옮겨가지고 크롭을 해보면 거의 매크로에 가까울 정도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16mm의 화각으로 여행, 일상, 스냅,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물론 단점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 단점으로는 18105나 다른 네이티브 렌즈들에 비해서 마운트 했을 때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점. 두 번째로 광각대에 속하는 렌즈로 주변 환경에 따라 약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최대 개방에서 약간의 색수차가 있는 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싼티라는 렌즈캡.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룸이나 보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쉽게 커버가 가능한 단점이고요. 이 중에서도 세 번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촬영했을 땐 거의 표시가 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그 다음에 활용도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A6400에 딱 하나의 렌즈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렌즈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영상으로 A6400이나 6300 또는 6500을 구입하면서 바디팩을 사야 될지 렌즈팩을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유익한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